안녕하세요 여러분, 109 모빌리티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휠의 미니비 N이라는 신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미니비 폰이라는 제품이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품에 강아지를 태우시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미니비 폰이의 그 위 뚜껑을 따는 애견 튜닝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게 애견 튜닝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아이휠 본사에서 애초에 애견 튜닝을 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바로 그러면은 실물로 보시는 게 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것 같아서 바로 박스에서 꺼내서 먼저 보여드리고 바로 조립 및 검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무거워요. 무거워서 제가 조수라면 부르겠습니다. 신입 직원인데 영상 나중에 찍을 이제 일이 있을 거라서 미리 한번 소개시켜드리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친구랑 같이 이 제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니비 N이를 꺼내봤고요. 보시면은 완충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주요 부위에만 붙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쿠터류들은 특히 미니비 폰이나 미니비 애니 같은 경우에는 조립할 게 많이 없습니다. 있어봐야 뭐 핸들봉, 머드가드, 그리고 뒤에 축 커버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조립하시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조립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조립하기에 앞서서 제품에 있는 포장지를 일단 다 뜯어놨고요. 뜯어내면서 이 제품과 같이 온 구성품들을 앞에다 깔아놨어요. 안장, 머드가드, 이제 핸들봉, 충전기, 툴킷, 그리고 툴kit과 같이 어쨌든 머드가드 이런 것들 고정해주는 볼트들까지 다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 자세한 것들은 이따가 조립을 하면서 설명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조립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안장 먼저 바로 껴줄게요. 안장은 조립할 게 아니라 그냥 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고요. 보시면은 이 안장에 들어가는 클램프를 열어주시고 레버를 열어주시고 이 안장을 꽂고 다시 레버를 잠가주기만 하면은 안장 설치는 굉장히 간단하게 끝이 나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 레버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너무 잘 닫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레버를 잡아도 안장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레버를 열어주고 반대편에 제가 손으로 지금 잡고 있는 이 다이얼을 시계 방향으로 쪼아주신 다음에 이 레버의 장력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쪼아서 이제 레버의 장력을 단단하게 조절해 주시면 아까랑 다르게 안장에 그냥 큰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안장은 장력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안장 설치는 굉장히 간단하게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앞에 핸들봉 설치부터 들어갈게요. 다음은 핸들봉을 설치를 할 건데요. 핸들봉을 설치하실 때는 제일 먼저 할 게 핸들봉에 이 닫혀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돼요. 열실 때는 이 빨간색 버튼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레버를 당겨주시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핸들봉을 꽂고 설치를 진행할 건데요. 설치하실 때 이 레버가 앞을 향하게 해주시면 돼요. 레버가 앞을 향하게 해주시고 핸들봉을 꽂아 넣고요. 이 상태에서 쪼아주시면 되는데 그냥 쪼는 게 아니라 이 핸들봉과 앞 타이어가 앞에서 봤을 때 일직선으로 쭉 이어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핸들봉은 일직선으로 나를 잘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타이어가 옆으로 돌아가 있으면 이 상태로 고정시켜 버리면은 주행을 하실 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핸들봉과 타이어, 앞 타이어가 일직선으로 갈 수 있게끔 맞춰주신 다음에 핸들봉을 고정시켜주면 되실 것 같아요. 핸들봉과 앞 타이어가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셨다면은 핸들봉 다시 꺾어서 6mm 입각 렌치를 사용해서 가운데 있는 볼트를 조아주시면 됩니다. 좋으시면서도 핸들봉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수시로 체크를 해가면서 조립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긴 부분으로 다 쪼아졌으면 짧은 부분을 사용해서 꽉 쪼아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주행하시다가 이 핸들봉과 타이어가 뒤틀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나는 일직선으로 가려고 하는데 진행 방향이 좌측이든 우측이든 뒤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마시고 이 볼트를 꽉 쪼아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핸들봉을 꽉 쪼았으면은 이 핸들봉에 실제 핸들을 이제 달아줘야겠죠. 핸들을 다실 때는 위에 있는 이 레버를 열고 이 레버를 먼저 다 빼주셔야 돼요. 밑에 있는 볼트를 탁 푸시면 이렇게 레버가 떨어지게 되고요. 이 위에 이 스템을 옆으로 밀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뺀 상태에서 핸들을 이 공간에 넣어주시고 다시 이 홈 보이시죠? 이 홈을 맞춰서 쑥 껴주시면 돼요. 끼고 나서 아까 뺐던 레버를 다시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버를 쪼으시면서 이 핸들의 각도를 맞춰 주시면 돼요. 핸들의 각도는 내가 딱 앉아서 잡았을 때 이 상태로 하면은 손목이 너무 위로 꺾이죠. 이렇게 되면 손목이 너무 밑으로 꺾이게 돼요. 제일 좋은 포지션은 딱 잡았을 때 이 팔부터 손목이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게 제일 좋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해주실 필요 없이 그냥 타시는 분이 편한 대로, 내가 탔을 때 이게 편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이제 정석적인 방법으로 고정을 시켜 줄게요. 위치를 잡은 다음에 레버를 잠가주면 되는데, 레버가 너무 장력이 세면은 살짝 풀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은 핸들부 조립은 끝이 납니다. 이 전에 미니비 포니 모델과 뭐가 달라졌냐면 높낮이를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밑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원래 미니비 포니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 조절이 아예 안 됐어요. 근데 얘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시는 분이 좀 더 편하게 내가 원하는 내 신체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높낮이 조절하기 위해 달린 이 레버 또한 장력을 좀 맞춰 주셔야 돼요. 이걸 장력 안 맞추면은 이게 막 움직이고 막 위에 올렸다가 타다가 갑자기 내려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장력도 조절을 해줄게요. 보셨죠? 장력 조절을 별로 안 했을 때 레버를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핸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 장력 조절은 필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 잡아서 갑자기 핸들 낮춰지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핸들 높낮이에는 레버 또한 장력을 조절해주면 핸들부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머드가드를 설치를 할 겁니다. 사실 머드가드가 조립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은 조립할 게 정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머드가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반사광이 달린 게 후방 머드가드고, 이렇게 브라켓이 튀어나온 게 전방 머드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봉지에 쌓여 있는 거는 이제 후방에 모터 축에 있는 너트를 막아주는 휠 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캡도 후방 쪽에 설치가 될 거고요. 근데 설치를 하려면은 설치를 하기 위한 볼트 혹은 너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툴킵 가방 안에 여시면 이렇게 맞는 공구랑 조립에 필요한 볼트와 너트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립하실 때는 이 맞는 공구를 사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머드가드도 조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전방 머드가드를 먼저 설치를 할게요. 전방 머드가드 설치할 때 필요한 볼트와 너트는 이렇게 후렌치 너트 하나, 그리고 위에 머리가 원형인 볼트 3개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들은 맞는 공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맞는 공구 말고 육각 렌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mm짜리 육각 렌치 사용하시면 돼요. 머드가드를 먼저 앞에서 뒤로 넣어주신 다음에, 저는 이 위에 이 브라켓을 먼저 고정을 해줄 거예요. 고정하실 때 이 볼트를 구멍에 넣어주고, 너트 아까 하나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이 너트를 이 후방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손으로만 고정을 해줍니다. 손으로만 걸쳐만 주고, 그 다음에 양옆에도 마찬가지로 볼트들을 넣어주고 손으로만 어느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이게 손으로만 어느 정도 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 군데 중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먼저 꽉 조아버리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들을 조을 때 이 볼트랑 볼트 구멍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좀 설치할 때 힘이 좀 많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일이 생기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항상 이 세 군데 볼트들을 꽉 조이는 게 아니라 손으로만 걸쳐준 다음에 이 렌치를 사용해서 꽉 조아주시면 됩니다. 이 세 군데의 볼트들을 다 걸쳐줬으니까 렌치로 꽉 조아줄게요. 가운데 부분도 뒤에 이 너트를 그냥 손가락으로만 잡아주셔도 설치가 가능해요. 이 위에 부분은 꽉 조아줬으니까 양옆에 부분들도 렌치를 사용해서 꽉 조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 머드가드는 설치가 끝이 났고요. 바로 뒷 머드가드와 모터 캡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머드가드 설치할 때는 너트는 필요가 없고요. 이제 볼트들만 필요합니다. 아까 전방에 썼던 이 머리가 넓고 둥근 볼트 하나, 그 나머지는
이 짧은 볼트 4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볼트를 쓰고 나면은 볼트랑 너트가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여분으로 있는 거니까 하시면서 이게 왜 남았지? 라고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할 때는 머드가드 먼저 설치를 해줄 거고요. 머드가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후방 머드가드는 이 브라켓 보이시나요? 제가 손으로 만지고 있는 이 브라켓이랑 머드가드를 조립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바로 조립 한번 해볼게요. 이 부위에 이 둥근 볼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mm 육각 렌즈를 사용해서 쪼아주시면 되고요. 이 두 개의 구멍 중에서 밑에 있는 이 구멍에다가 볼트를 넣고 브라켓이 나 있는 나선이랑 맞춰서 조아주시면 돼요. 네, 볼트를 이렇게 걸쳐줬습니다. 이게 걸치는 것부터가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꼭 볼트랑 체결되는 볼트 구멍을 잘 보시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 볼트는 손으로 걸쳐놨고요. 후방 머드가드 전반과 마찬가지로 볼트를 먼저 꽉 조아주시면 안 되고, 볼트를 걸쳐만 준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에 조아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볼트를 체결을 해놨고요. 다시 양쪽 부분 볼트를 체결해 주실게요. 마찬가지로 볼트 구멍과 맞춰서 손으로만 어느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손으로만 돌려줄게요. 손으로 체결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제 꽉 조아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부분도, 앞에 부분 조으실 때는 손을 이 짐칸으로 넣어서 볼트에 넣고 조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조으시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이 철망 있죠? 철망을 그저 뺀 다음에 조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철망을 빼고 조립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립하실 때 처음부터 이 뒤에 있는 이 철망을 떼고 조립하시는 게 아마 편하게 조립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철망을 떼주고 나서 다시 짐칸으로 손을 넣어서 떼어주시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쉽게 체결되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뒷 머드가드 설치하기 전에 이 철망을 떼놓고 시작하는 게 더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터 축을 감싸주는 캡을 설치해 줄 겁니다. 캡 설치하실 때는 여기다가 먼저 볼트를 넣어 주신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구멍에 맞춰 주시고 볼트를 그냥 쪼아 주시면 돼요. 설치하는 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짧은 부분으로 한 번 더 쪼아 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조립을 해주면 돼요. 네, 우선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끝이 났고요. 조립이 굉장히 간단하게 완료가 된 걸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제 검수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 배터리가 잘 충전되는지부터 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검수를 하실 때는 항상 키가 필요해요. 배터리 함도 열어야 되고, 옆에는 진칸에 있는 문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키를 꼭 같이 가지시고 검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이 하얀색 박스 안에 충전기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충전기를 사용해서 검수를 진행할게요. 먼저 진칸에 있는 문을 열어줄 겁니다. 보시면은 키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제일 작은 키, 이 작은 키가 진칸을 여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큰 키가 전원을 켜는 키, 그리고 배터리 함을 여는 키, 이 두 가지 용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진칸을 열어주고요. 이 배터리 함에 있는 키홀에다가 큰 키를 넣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열고 나서 배터리를 빼실 때 그냥 이렇게 위로 들게 되면 빼기가 힘들어요. 이 단자들에 걸려서 빼지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 이 배터리 뒤쪽 부분을 이렇게 기울여서 빼주시면 됩니다. 빼신 다음에 단자들을 빼주고 이렇게 배터리를 빼주시면 됩니다. 배터리를 뺀 상태에서 바로 충전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충전기 박스에서 충전기를 꺼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충전기 본체와 파워선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워선을 충전기 본체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이 충전기를 먼저 콘센트에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연결하고 나서 충전기에 이 초록색 LED가 들어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충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LED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주입구를 꽂아주면 그 기존의 초록 LED가 빨간색 LED로 바뀌었어요.
이 빨간 LED가 충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충전기도 제대로 작동을 하고 배터리도 정상적으로 충전된다는 거 확인을 했으니 배터리 다시 끼고 이제 전원 켜보고 다른 이제 정기적인 작동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배터리를 다시 연결을 할 건데요. 배터리 연결하실 때는 뺄 때랑 마찬가지로 얘를 기울여서 넣어줄 겁니다. 넣기 전에 이 단자들을 여기서부터 먼저 연결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이 충전 단자 먼저 연결을 해주고, 참고로 이 충전 단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를 빼서 충전하실 분들은 굳이 연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왜 있냐면 배터리를 뺄 게 아니라 그냥 이 옆에 있는 본체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충전하실 분들만 이 단자를 끼시면 됩니다. 이 단자를 만약에 나는 배터리를 빼서 집 가서 충전할 건데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충전 단자를 안 끼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 손잡이가 달린 방전 단자는 꼭 꽂으셔야 돼요. 이걸 꽂으셔야지만 이 배터리에 있는 전류가 이 기체 자체로 옮겨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넣어주고 방전 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살짝 이렇게 들어주시면 넣기가 더 편해요. 넣고 단자를 꽂아주면 배터리의 단자들을 다 결합을 하고 배터리도 다시 장착이 끝이 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뺐던 배터리 함을 꽂아 넣고 잠가주면 배터리 확인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 배터리 빼고 다시 끼실 때 이 방식대로 하시면 더 편하게 가능하실 거예요. 네, 이제 배터리를 꼈으니까 바로 전원은 들어오는지 나머지 정기적인 것들도 다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아까 제가 전원 켤 때는 이 큰 키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키를 넣고 돌리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M 버튼을 먼저 눌러 볼게요. M 버튼을 누르면은 가운데 있는 박스가 모드 1, 2, 3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 모드 1, 2, 3이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이 M 버튼이 작동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큰 숫자는 속도를 표시해 주고 우측 하단에 있는 이 게이지 배터리 칸수는 배터리가 얼마 남았다 라고 그냥 칸수로만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거는 트립, 전원 키가 얼마나 주행했는지를 표시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드이기 때문에 스로틀을 당기게 되면은 앞뒤 모드가 다 움직여요. 그래서 이 모터도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아까 말했듯이 얘는 듀얼 모터이기 때문에 땅에다 놓고 돌리게 되면 앞으로 확 나가버리겠죠. 그리고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앞바퀴는 땅에 닿아 있어서 돌리면은 이게 들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확인할 때는 본체를 잡고 들으신 다음에 돌려보는 겁니다. 돌렸을 때 앞뒤 모터가 다 작동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스로틀도 그리고 모터도 잘 작동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트와 경적을 확인을 해볼게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좌측 부분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라이트를 ON 하면은 메인 등이 들어오게 되고요. 뒤 후미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미약하긴 하지만 들어오긴 합니다. 그리고 후미등 보시면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깜빡이면서 브레이크 동도 같이 작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라이트 스위치 밑에 경적 버튼이 있습니다. 경적 버튼 누르면 경적 또한 마찬가지로 작동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검수는 다 끝이 났어요. 아이휠의 미니비 N이라는 이제 신제품을 꺼내서 조립 및 검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제품에 대한 상세한 리뷰 같은 경우는 이후에 또 올리도록 하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핸들 봉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게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견 튜닝이 되어서 나왔다는 점, 그리고 짐바지 브라켓이 추가로 장착이 돼서 나온다는 점. 이전에 미니비 포니가 그 발판이 꽉 안 조아져서 올려도 그냥 저절로 내려가고 올려도 다시 펴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걸 개선해서 발판도 새로 나왔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미니비 포니에서 애견 튜닝을 해서 나왔는데 이 가운데 프레임이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다가 넓어지다 보니까 탔을 때 다리가 좀 벌려진다는 점이 살짝 아쉽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그만큼 또 몸집이 큰 강아지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미니비 애니에 대한 조립 및 검수는 끝을 내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또 영상 올라갈 예정이니까 저 109 모빌리티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